그러면은 이번에는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기도 한 계속기억 가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기억 가치는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일반 재무제표에 있어서는 발생 기준으로 손익 현황을 추정을 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산정이 되고요. 여기서 판매 관리비를 고려한 다음에 세전 영업이익이 있고 거기다가 영업 외적인 수익과 영업 외적인 비용을 그리고 또 법인세까지 차감해서 이렇게 단기 순손실 또는 순이익을 산정을 하는 게 일반 재무제표인데 회생 절차에서는 실제 이런 발생 기준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계속기억가치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기간은 최장 10년을 상정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영업, 사업을 지속해서 얻게 되는 영업 현금 흐름,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할인율은 보통 기준일 당시 신청일을 임의로 기준일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고채 평균 수익률에다가 위험 프리미엄 가산을 하게 되는데 위험 프리미엄 그 상한선이 6.5%입니다. 현재 실무상.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다가 위험 프리미엄 상한선이 6.5%를 합산한 할인율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요. 연구 성장률도 있지만은 현가 개수를 산정할 때 있어서 실무상 연구 성장률은 제로로 없는 걸로 보고 있죠. 그리고 기준일은 개시결정이 내려진다면 조사위원은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을 정하겠지만은 신청 단계에서는 임의의 날짜를 기준일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시기에 따른 할인율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조회해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사건 샘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기준일이 2017년 8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기간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준비연도 기간은 위에 수식 나와 있듯이 2017년 12월 31일에서 기준일을 빼고 이걸 365일로 나누게 되면은 0.33년이라는 기간이 산정되고 그 이후에는 준비연도에다가 매년 플러스 1년씩을 해주게 되면은 기간이 쭉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가 개수는 이 프로그램은 강의 자료로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산식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때 라운드라는 수식은 네 자리로 이제 끊겠다는 그런 수식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1 나누기 분자 1을 분모 1 플러스 할인율이죠. 8.28% 할인율로 더해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기간을 이렇게 가산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기준을 바꾸면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1.78%지면은 2%다 하게 되면은 할인율도 바뀌고요. 네. 기준일도 2018년 11월 30일이다 하게 되면은 2017년 11월 31일 30일이죠. 31일이 없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현가 개수가 자동으로 산정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이 산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가 개수가 이제 매년 산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이거는 회사가 사업을 계속해서 세금까지 냈을 때 얼마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손실이 발생돼요. 하지만 초기에 손실이 발생돼도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고 또 계속기업 가치는 발생 기준이 아니라 현금 흐름 기준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실제 회사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현금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계산됐지만은 실제 현금이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플러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본 투자액과 유형자산 투자액,
운전자본 투자액과 유형자산 투자액은 좀 복잡한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세히 이런 어떤 실제 현금 흐름 항목을 가산을 해서 총 영업 현금 흐름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세후 영업이익에다가 현금에 유출이 없는 비용, 감가상각비를 가산을 하고 운전자본 투자액에 의한 어떤 현금의 증감, 그 다음에 유형자산 투자에 따른 현금의 유출을 합산하게 되면은 회생 기간 동안에 총 영업 현금 흐름이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면 여기다가 위에 산정했던 현가 개수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식처럼 영업 현금 흐름의 현가가 나오죠. 위에 세후 영업이익에서는 초기 3차년도까지 2차년도까지 손실이 발생되는 걸로 됐지만은 이렇게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꾸게 되면은 초기에만 약 2천만원 정도의 현금 부족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기간 동안에 영업 흐름의 현가를 합산한 금액에다가 회생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회사는 살아있죠. 존속하기 때문에 존속가치도 별도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양 수치를 합산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 총 합계 금액이 됩니다. 이 회사는 37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잔존가치 같은 경우는 이 앞서 있는 세후 영업이익이라든지 여러가지 항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산정 방법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회생기간과 회생기간 이후에 영업 현금 흐름의 현가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비영업용 자산의 청산가치를 가산하게 되면은 계속기업가치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기업가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매 회생기간마다 적정한 할인율에 따른 현가 개수를 곱해서 산정한 현가, 영업 현금 흐름의 현가에다가 비영업용 자산의 청산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구체적으로 각각 항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후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은 손익계산서 시트에서 따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시트를 가면은 매출액이 있고 매출원가가 있고 판관비, 인건비성 경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비용들을 공제해서 세전 영업이익과 법인세를 공제한 당기 순이익,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죠. 계속기업가치에서 세후 영업이익은 바로 손익계산서상 이 당기 순이익 이거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출액 산정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보면은 따온 게 역시 산출 근거 시트, 매출원가도 산출 근거 시트, 판관비도 산출 근거 시트, 인건비성 경비도 산출 근거 시트에서 전부 따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산출 근거 시트 빨간색 시트로 표시를 해놨는데 가보게 되면은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판관비, 인건비성 경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순서대로 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뽑아냈죠. 이거를 그대로 손익계산서로 따와서 이게 바로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 추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가 가장 중요한데 차례대로 산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